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스페이스 X 들어보셨잖아요.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 X 지금 엄청나게 핵심적인 키워드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X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수직으로 이착륙, 그러니까 이 로켓가 하늘로 날아갔다가 비용하고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렇게 착륙을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원리는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엔진이 3개가 있어요. 엔진이 3개가 로켓 분사구죠. 분사구, 엔진 이게 3개가 있어서 균형을 잡으면서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여기가 분사된다거나 혹은 이쪽이 분사된다거나 이쪽이 분사된다거나 해가지고 얘가 갸우뚱갸우뚱 흔들릴 때마다 적절하게 분사를 시켜서 균형을 잡아서 착륙을 시키게 하는 거죠. 한 4번 정도는 실패를 했고요. 최근에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려고 하느냐? 예전에는 콜롬비아호라고 있었어요. 콜롬비아호라고 해서 우주선이 어떤 로켓 통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다가 그리고 얘가 활주로로 착륙을 하는 그런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마스 화성으로 가려고 했을 때 화성에는 활주로가 없죠. 그죠? 미리 화성에 가서 활주로를 만들어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이착륙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앞에 이게 대기권에 진입을 할 때 요런 데가 엄청나게 열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연료를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앨런 머스크는 많은 연구길 끝에 수직 이착륙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요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낙하산 타고 낙하산으로 이렇게 해서 둥실둥실 하면서 바다에 내린다거나 혹은 안전하게 육지에 내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낙하산을 활용한 그런 기술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낙하산은 공기가 있어야지 공기의 저항으로 공기를 낙하산 안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항을 바탕으로 속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역시 화성의 개념을 봤을 때 화성에는 우리가 대기의 질이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되어 있겠지만은 화성의 경우에는 대기에 따라서 낙하산이 조절이 될지 안 될지 속도가 어느 정도 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착륙 방법도 조금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연구하고 있는 이 수직 이착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가면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 생각이 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얘가 길쭉할수록 여기에 들어있는 연료라는 게 있잖아요. 연료가 여기에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이 연료 탱크 안에도 연료가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더 힘들죠. 그러면 더 균형을 잡기가 쉬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더 원을 크게 만들고 원을 크게 만들수록 공기에 대한 저항이 커져서 이륙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착륙은 쉬워지겠죠. 착륙은 쉬워지는데 이륙하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륙하기 쉽게끔 하려면은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여기에 또 어떤 구멍을 내는 거. 그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좀 줄여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혹은 외계인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도너츠 같이 생긴 그런 거에 어떤 4개 정도의 로켓 발사 가능한 그런 시설 그런 거를 좀 해서 우주선 모델이 우주선의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연구 중일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이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 연구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우주선이 이제 지구에 나가서 우주를 떠돌다가 우주에서 지구에서 웃긴 거는 지구에서 이제 우주선이 하나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마스의 화성에 도착하는 이 시간이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사람을 싣고 가면은 사람들이 매번 어떤 중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영향도 받겠죠. 그러면은 중력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결국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얘를 회전시키면 우리는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할 때 결국 어떤 식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얘를 회전을 시켜서 원심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을 바닥으로, 여기는 이쪽이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기 때문에 이게 회전한다는 거를 못 느낄 거예요. 적당히 큰 사이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나중에는 8개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뭐 5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우주여행을 좀 더 안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도 동의하고 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구에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화성에서도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죠? 먼 훗날 얘기겠지만은 정말 저도 이게 실현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실현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정말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일론 머스크 대단하고요. 지금 뭐 도지 때문에 난리를 내고 있지만, 도지코인 때문에 뭐 많은 문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대단한 거는 대단한 거고요. 정말 인류에 어떤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모양의 우주선이 결국에는 개발되고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이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뭐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기본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요, 저도 이제 기본적인 뉴스에서 제공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알고 있던,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 더하고, 그리고 또 제 생각, 이렇게 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